저희가 며칠 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간절하게 여러분의 제보 전화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이 24살 김가을 씨입니다. 지난달 27일 강남 부근에 있는 회사에서 퇴근 후에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쯤 SNS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린 후에 이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요. 네. 마지막 행적은 가양역 인근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추가 행적이 알려졌습니다. 어허.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 김 씨는 오후 10시 22분쯤 택시를 타고 가양역 인근에 하차해서요. 1km 정도 떨어진 가양대교 남단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56분쯤 가양대교의 남단에 서 있는 김 씨의 모습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야, 일단 저 부분까지 동선을 확인한 것은 경찰분들이 일단 수사를 꼼꼼하게 쭉 따라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김가을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간 당일날 밤 119 구급차가 이 김가을 씨 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풀리지 않는 대목인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왔었는데 한 11시쯤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하던 중에 구급차가 와서 동생분이 언니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고자 번호를 알려주셔서 이게 동생분 번호 맞냐? 라고 해서 맞다고 말씀드리고 언니는 그럼 괜찮으신 거 맞냐? 이래서 괜찮다고 해서 구급대원들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게 좀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보세요. 구급대원분들이 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동생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주셨는데 언니분이 곧 쓰러질 것 같다고 빨리 출동해달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랬겠죠. 저 별 이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신고가 들어온 전화번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언니한테. 이게 그럼 동생분 번호가 맞나요? 그랬더니 허준 변호사님, 네, 제 동생 건 맞아요. 그러면 동생이 진짜 신고를 했다면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 신고를? 이게 지금 가장 의아한 이 사건에서 의아한 지점인데 이 신고 전화도 만약에 동생이 건 거라면 그 신고 당시 시간을 비교했을 때는 가양대교 위에서 걸었던 걸로 지금. 그럼 다시 한번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 앞서 동선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지금 신고 전화를 한, 지금 구급대원분들이 신고를 받았다고 한 시각이 11시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금 허준 변호사 저 위치인가요, 지금? 네, 지금 가양대교 남단에 서 있던 모습 포착된 조 부분인데요. 11시 1분쯤에 언니가 이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신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마침 가양대교를 버스가 지나잖아요. 그 버스 블랙박스에 가양대교에 이 김가을 양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전화를 건 사람이 동생 이 김가을 양이 맞다고 하면 김가을 씨가 가양대교 남단에 서 있으면서 신고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의문스러운 점은 불과 8분 뒤인 11시 9분에 동일 지점을 또 버스가 지나는데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 김가을 양의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37분 그때 당시에 구급차가 다녀간 바로 그 집에서 김가을 씨의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세상에 11시 37분에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정입니다만 언니 입장에선 보세요. 갑자기 한밤중에 구급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생분이 신고를 했는데 언니가 곧 쓰러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언니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분 그럼 신고하신 분이 동생분 전화 맞습니까? 맞는데요.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이 전화했네. 그러면 나도 빨리 지금 전화하면 받을 것 같으니까 전화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11시 37분에
경찰에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실종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요. 최준봉 교수님, 예. 김가을 씨의 무슨 심경이 담긴 문서 하나가 발견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요, 김가을 씨가 자택에 있던 태블릿 PC에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남겨놓은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죽음에 유언이라고 돼 있고요. 유언,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세상에.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게 그 내용만 지금 공개가 됐고요. 2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남아 있었고 이 글에는 본인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다는 경찰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길한 일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최근에 김가을 씨 신변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던 걸까? 이건 누가 봐도 언니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니 말로는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가을 씨가 이벤트 관련 업에 종사를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에 회사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했었대요. 그런데 5월 한 달 정도 쉬고 팀을 옮겨서 6월부터 다시 회사를 나갔는데 그 팀을 옮기고 나서는 팀원들도 다 좋고 잘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봄에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좀 늦게까지 일하기는 했지만 취업 자체를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일이 힘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물론 김가을 씨의 태블릿 PC에서 뭔가 2장 분량의 문서가 발견되긴 했지만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어요. 경찰이 딱 일부분만, 그 부분만 공개를 했어요. 혹시 어떤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김가을 씨가 제일 먼저 119에 전화를 했을 때는 아마 1분이나 2분이 지난 후 아마 언니한테 전화를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뭔가 언니 입장에서 굉장히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언니한테 심경을 전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우리 언니는 너무 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쓰러져서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119를 갖다 보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막상 1, 2분 후에 특정 장소에서 그 심경을 갖다 언니한테 얘기할 때는 맞아. 만약에 지금 언니가 내 전화를 받고 이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언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잖아. 세상에. 내가 차라리 언니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갖다 하는 게 더 낫겠어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앞서 경찰이 밝힌 김가을 씨 태블릿 PC에서 나왔던 내용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유언이란 글자가 있답니다.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물론 뉴스파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수정 교수님, 정말 송구합니다만 저 태블릿 PC에 담긴 내용처럼 김가을 씨가 극단적 선택을 정말 했다면 그 당일날 김가을 씨의 행동, 미장원 가고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뭔가 좀 그 신변의 변화를 추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머리 헤어스타일 바꿀 때 어떤 뭐 좀 결심을 하고 보통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파마를 하거나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날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SNS에다가 결국 머리를 하고 나오면서 미용실에서 나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파마를 하자마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13만 원 아마 이제 파마값이었던 것 같은데 증발했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사진을 올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인가 심경에 뭐 좋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용실에서 나올 때 그것이 조금 더 뭔가 좀 촉매가 돼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사고가 진행이 되던 와중에 결국 집은 까치산역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가양대교 쪽은 반대 방향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마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정처 없이 걷는 와중에 극단적인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찍혀 있고 뭐 이제 다른 버스에 다시 사라진 장면이 찍혀 있어서 네. 그러면 그 가양대교 뭐 남단 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유가족은 여전히 지금 김가을 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가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네. 유족이 그래서 아니라 가족. 네. 결국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네. 제보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요. 네. 경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색을 해서 네.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님, 그렇다면 네. 지금 아직은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김가을 씨가 당일날 범죄의 어떤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119에 신고를 한 건 우회적으로 언니한테 119가 가게 되면 뭔가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도움을 달라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많은 여성 네티즌 분들이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서 그러한 이제 의혹들을 제기를 하시면서 혹시 뭐 증발한 이유가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경찰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표를 한 내용과는 다른 어떤 다른 이제 의혹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그런 이제 어떤 의혹을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전혀 지금 뭐 찾아내지를 못했다. 예컨대 누군가가 뭐 이렇게 미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은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미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당장 어디선가 CCTV에 잡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전혀 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범죄 피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혹이 여전히 없지 않으니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건의 실체는 꼭 밝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시간대별 행적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아무리 봐도 뭔가 퍼즐이 안 맞춰져요. 보세요. 가양역. 이 김가을 씨가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치산역이 집입니다. 가양역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추정되는 곳은 까치산역이 집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역 혹시 노선을 아신다면 가양역은 까치산역과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저희 뉴스파이터 디렉터한테 들려줬어요. 해당 매체한테 전해줬어요.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걸어서는 못 간다.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동생이 그쪽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 왜 가양대교인지. 그래서 언니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내 동생이 마지막 포착된 곳이 보세요. 가양역 인근에서 택시로 내리는 모습이 일단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GPS를 통해서 위치 추적 통해서 봤겠죠. CCTV 일대를 둘러봤겠죠. 가양역 인근에서 택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양역에서 걸어가요. 가양대교 남단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다. 이건 진짜 어떻게 이수정 교수님 한 번도 언니 입장에서는 내 동생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거리고 한 번도 안 가봤을 거라고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은데 왜 내 동생이 거기 갔을까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언니는. 뭐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시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양대교를 가본 적이 없다. 왜 집에 안 오고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갔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언니분은 어떤 다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뭐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가양대교를 지금 이 여성분 김가을 씨가 한 번도 안 가봤다라는 전제는 사실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양대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이 다니고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업체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뭐 방송업계가 거의 대부분 이 강다리 건너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생분이 가양대교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은 꼭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아까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이 언니분의 의무는 꼭 좀 뭐 치안 당국에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국은 이 수사기관, 뭐 치안 당국을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하고 이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정말 그 해결 안 되는 일반인들이 개인으로서는 해결 안 되는 의문을 그렇죠. 풀어달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간곡한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지금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찾아주십시오. 어쨌든 찾아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가을 씨의 언니분도 지금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 우리 동생 거기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애 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아마 경찰들도 이 애 타는 마음 알 거예요. 그래서 더 백방으로 수색도 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한간 경찰대는 김 씨의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오전 오후 1회씩 한강 주변을 일일이 수색하고 있고요. 서울청 드론팀 또한 투입돼서 수색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 거라고 뉴스파이터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뉴스파이터는 아닐 거라고 김가을 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족 품에, 언니 품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